이틀간 4번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첫 번째 기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실 내용들은 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최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세 번째 기사는 한 달 만에 4억 뛰었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찍는 동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세 개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타이틀만 보셔도 지금 전국 분위기가 감이 오시죠, 이제는. 자, 한번 보시죠. 디테일하게 보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틀간 4번의 브리핑을 자처하며 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미묘한 표현 차이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분위기다. 집값 자극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한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고, 인수위는 여론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원래 빠르게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해 주겠다라는 게 원래 공약이었죠. 그런데 이게 약간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인수위의 발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해명을 했는데,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론, 빠르게 진행 안 하고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여론은 급냉했다. 특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인수위는 즉각 공약대로 진행 중이라고 민심을 잠재울 했지만은 그게 뭐 여의치 않은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 왜 그렇게 됐느냐, 속전속결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인수위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데에는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집값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대선 전과 대선 후에 1기 신도시 집값이 달라요. 상승폭이 다릅니다. 대선 전에는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죠? 주간 상승률이 뭐 0.02, 0.03 이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윤석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뭐 0.2%, 0.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속전속결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데는 1기 신도시 집값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집값 과열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경우 당연히 6월 1일 있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임기 초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고, 기사를 보고 토탈로 해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최다랍니다. 아시다시피 12월, 1월, 2월까지는 거래 절벽이라 불릴 만큼 거래가 거의 없었죠. 거래가 안 되었죠. 물론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서 대출 규제의 여파도 있긴 합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컸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자체를 안 하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월달 집계일 거죠. 3월달 집계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의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만에, 그럼 11, 12, 1, 2, 3 5개월 만에 최다로 늘어났다. 많이 상승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3월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닌데 거래 절벽이 이제 끊기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거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서울 같은 특히나 서울은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주택 있는 사람이 추가로 서울에 1주택 구입을 한다? 일단 취득세 8.8% 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들고 있으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가의 빌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빌라 거래량도 역대 사상 최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기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서울 경기의 거래량도 급증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뭘 말할까요? 그 전에 급매로 나온 물건들. 급매는 어떤 물건일까요? 급매들은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물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그 해당하는 경우 그 앞에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한이 맞물리는 그런 주택들. 그런 것들은 급매로라도 던져야죠. 안 던지면은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급매들은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호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그 호가에 뭐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거는 뭐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에서는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매는 거의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럼 많이 됐는가? 거래가 서울 안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원구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 송파가 뒤를 잇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또 어딘가? 경기도에서는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가 258건,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538건,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는 170건. 주로 어디입니까? 일개 신도시가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이쪽에서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래된 물건들은 보면은 계약은 이때 했지만은 잔금은 아마 5월 11일 이후일 거예요. 5월 11일 이후에 5월 30일 안에 잔금 조건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시죠? 5월 1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간 한시적 배제가 시작되는 게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이 보유세 산정하는 기산일이잖아요. 6월 1일날 주택을 들고 있으면은 보유세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종부세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 이후 5월 31일 사이에 잔금 조건들로 나오는 주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계약은 지급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이건 분위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한 달 만에 4억 뛰었다. 사고 일어나면 신고가 찍는 동네. 어딘가면 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는 강남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게 원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안목여성, 압구정, 목동, 성수, 맞죠? 여의도, 여기가 다시 또 1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이 늘어났는데, 반포는 지금 안 들어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비해서는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린 것, 영향도 있다. 그리고 이왕 똘똘한 한 채를 살 거라면은 당연히 강남으로 가겠지만은 강남 중에서도 현재는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데가 반포다.
그래서 반포 쪽으로 몰리고 있고 반포 쪽에서 신고가가 터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밑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요거는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 여기가 지금 반포역입니다. 반포역이고 쭉 보시면 여기가 여기 한강이 쭉 흐르고 있죠, 그죠? 한강이 흐르고 있고 반포자이 아파트, 여기는 이 아파트인데요. 일단 여기가 지금 3,400세대 대단지죠. 그리고 14년 됐습니다. 2009년 3월 2009년 산이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준신축도 아니고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런데 여기가 정말 좋거든요. 여기가 제가 여기 요 반포자이하고 그 옆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요 두 단지가 보면은 참 좋아요. 보면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에 있고 요 사이에 있으면서 여기에 뭐 온갖 인프라들이 다 구축돼 있어. 그래서 한번 보니까 실가를 한번 보니까요. 반포동 반포자이 지금 38억, 37억, 뭐 37억 7천 이렇게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가격들이 실거래가가 지금 보면요. 그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전 거래량 보십시오. 이전에는 지금 작년도 뭐 9월달 해가지고는 31억도 있고 뭐 32억도 있고 그러다가 뭐 35억 이렇게 거래되었는데 지금 올해 3월달 들어서는 지금 38억, 37억 찍히는 게 보이시죠?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반포 쪽에서는 신고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참 개인적으로 로망으로 삼았거든요.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서울에 이 동네 이제 처음 가봤어요. 이 동네는 저하고는 어느 레벨이라 생각해서 별로 뭐 관심 안 가졌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밤에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진짜 멋진 거예요. 보니까는 반포자이더라고.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느냐면은 25억 26억 했어요. 84가 25억 26억 했는데 이게 뭐 그때 제가 목표가 생겼죠. 내 돈 벌어서 저거 하나 사야겠다. 목표가 생겼는데 지금은 38억이면 이제는 뭐 완전 어느 레벨이 된 거죠. 이제 아예 뭐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이게 그 3년 채 안 돼요. 3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될 겁니다. 2년 반 정도 만에 지금 거의 50%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다시 또 꿈틀꿈틀 신고가를 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팩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보신 첫 번째 기사. 윤석열 인수위에서 지금 일기 신도시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왜? 일기 신도시 집값이 지금 꿈틀꿈틀 신고가를 깨고 있으니까, 자꾸 신고가가 터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풀어주자니 그렇고, 안 풀어주자니 그렇고, 지금 뭐 깜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딜레마죠. 새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재건축 규제와는 기대로 집값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분당은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장은 집값이 올라서 욕을 들어 먹더라도 임기 말쯤에는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을 시켜서 대량으로 공고를 넣어야 된다. 이게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뭐 표하고 직결되니까, 당장에 선거하고 직결이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장 오는 게 무서워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은 갈수록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대상 아파트들은 더 늘어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만 호를 봅시다. 전국적으로 20만 호라면은 1년마다 몇만 호씩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3, 4년만 더 있으면은 40만 호 정도 될 거라고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통계를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재건축 대상이면은 30년 이상 된 것들을 말하자는 거죠. 90년대 초반에 지은 것들. 9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걔들도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다는 것들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반포 쪽에서 지금 신고가가 터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파동 이야기하면서, 파동의 원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강남권 집값과 부산에 살고 있는 내 아파트의 집값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전에. 반포 쪽에서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분위기가 안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강남 상구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강동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저 멀리 강서까지, 그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뭡니까 관악구나 뭐 구로구나, 이쪽의 아파트들이 싸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상급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강남 상구 쪽이 다시 오르게 되면은 중급지나 중하급지에서 상급지와의 그 갭을 메꾸기 위한 갭 메우기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요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강남 상구가 다시 급등하고 다시 상승으로 신고가를 깨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양극화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하급지가 상급지와 갭을 줄이기 위한 갭 메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상급지가 올라가니까 중하급지가 따라가겠지, 갭 메우기 하겠지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갭 메우기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상승장이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만이 갭 메우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공급 물량이 적어야 됩니다.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갭 메우기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을 위한 조건은 공급 물량도 올해와 내년은 절대 부족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중하급지, 뭐 마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쪽에서 분명히 갭 메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가 경기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 경기도가 상승을 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방광역시가 다시 싸 보이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 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멀진 않습니다. 그 시점에 예를 들어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가 싸 보이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시점에 부산이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 들어간다면 부산은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전국구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분위기 쫙 말씀드렸으니까, 전국 분위기 다는 아니죠. 일단 서울 경기 쪽에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